네, 안녕하세요. 총각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주고 간 선물. 제가 이렇게 심파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폐암을 수행했던 분이 있어요. 그 배우자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많이 아프셨어요. 통증도 많이 호소하셨고, 돌아가셨는데,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는 게. 산재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계셨고, 또 워낙 또 시골에 계신 분이셨어요. 도시 생활 하다가 이제 시골로 가셔서 지내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유족연금 받고 계시고, 이제 전화를 하셔서 왜 놀러 안 오냐, 놀러 와라 하시면서, 참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런 선물을 주고 가서 내가 그래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폐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폐암의 종류가 많아요. 소세포 폐암이니 비소세포 폐암, 여러 가지 분류 기준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물론 이게 접근 방법이 누구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다? 전이성이냐 원발성이냐만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요. 폐암을 신청을 하려면은 폐암이 생긴 거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장기에, 다른 표적 장기에서 암이 발병했는데 이게 폐로 전이됐다. 그럼 이거는 전이성 폐암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재 신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초의 원발성 폐암인지가 중요한 거지, 전이성 폐암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외에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 소세포다 비소세포다에 따라서는 우리 의료진 분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 참고하실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폐암을 진단을 받아서 산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생존에 계실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과 돌아가신 이후에 산재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생존에 계실 때 산재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업무상 질병을 근거로 한 최초 요양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는 비슷해요. 즉, 폐암이 산재가 되려면 내가 일을 했는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됐다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이 폐암 산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산재인지 아닌지 업무 관련성을 볼 때 첫 번째로 어느 공정을 수행했는지를 따져야 돼요. 왜요?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됐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 유해 물질의 노출 수준이 고농도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는 직접 노출인지 간접 노출인지, 즉 노출 수준을 본다. 세 번째로는 노출 기간을 본다. 근데 폐암은 최소 몇 년을 요청한다? 10년을 요청하는데, 사건을 해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일하신 분들, 이분이 10년 이상, 30년 일했다고 하시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객관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찾아야죠. 진술을 받는 거, 생전에 계신다면은 인터뷰를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현 시스템상으로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실체적 진실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증의 의무도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환자에게 있고 유가족에게 있고 대리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산재가 승인 났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제가 가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폐암에 진단되고 3년 동안 극심하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요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게 산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유가족들이 알게 돼서 의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사건이 최초 요양의 유족급여예요. 유족급여 청구잖아요.
유족급여 청구는 뭐예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라는 청구예요. 승인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겠죠.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미지급 보험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폐암 진단일로부터 사망일까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3년이라는 시효 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유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급여예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유족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경우에는 뭐를 물어보냐면, 혹시 진단받은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 왜요? 그래요. 진단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휴업급여라는 것을 미지급 보험급여 형태로 승인 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하면은 되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유족급여 말고 그 돈을 또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균 임금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70%면 얼마죠? 뭐 뒷자리 빼더라도 10만 원쯤 되잖아요. 10만 5천 원인가요? 맞네요. 그럼 10만 5천 원에 그냥 한 달에 30일 있다고 쳐봐요. 얼마입니까? 그 돈만 해도 310만 원, 1년이면 3,600이네요. 그리고 3년을 다 채웠다고 치면 시효가 3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 돈만 해도 얼마예요?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현장을 계속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현장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받았던 일당, 임금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임금이 달라진다면 뭐가 달라질 수 있죠? 평균 임금이 달라질 수 있고, 평균 임금이 달라진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죠?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보상 금액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내가 10,000원만 올린다면, 평균 임금이 10,000원만 높일 수 있다면 유족급여 기준으로 얼마요? 월 기준으로 대략 16만 원. 1년이면은 대략 200 조금 안 되네요. 2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적용 사업장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산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저는 60% 된다고 보면 40%는 더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에 계신다면 휴업급여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돌아가셨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인은 이런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가 되겠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폐암은 직업병이잖아요. 직업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어디를 꼭 거쳐야 된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그 관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서울 남부에서만 한다. 서울에 판정에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남부 판정위원회에서만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 자, 폐암을 유발을 했다? 이 물질은 다른 폐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폐증, 이게 같이 오기도 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산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진폐로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처음과 끝을 좀 넓게 좀 일반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